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드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 다음 그게 고등학교로 어떻게 이어질 건지, 그 다음 대학교의 이제 기본, 그 다음 요걸 방향으로 해서 이제 중등부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애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학교는 이미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중 오늘 오신 분들이 영성중, 뭐 성일중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학교는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히 볼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과정 편제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만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에 이제 교육과정에 몇 시간이 투자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주로 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죠. 한창 지금 자유학기제에 있고요. 그다음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중3들은 뭐 내일 설명회니까 오늘 안 오셨겠죠? 그래서 요 실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수학만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68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학년 때도 1학기에 68시간, 2학기에 68시간 되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도 68시간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게 한 학기에 68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강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학원 강의가 2시간씩 3회 정도 있잖아요. 3시간씩 2번이나. 그러니까 총 6시간 정도 있죠, 주에.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이니까 뭐 4 정도 곱한다 그러면 휴일까지 쳐서 그러면 한 24시간 정도를 한 달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3달 정도 배우게 되면은 3달 정도 그러면 이게 72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68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넘어왔죠. 그래서 사실 한 학기에 배정돼 있는 수업 시간 자체가 되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학원 수업 시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좌에서 물론 애들 수준별로 묶여 있지도 않고요. 한 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행 강좌라든가 당연히 학교에서 선행은 안 하지만 심화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과정 편제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과목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약간 어떤 학습적인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많지는 않구나? 이런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뭐 찬서 같은 경우는 지나갔을 거고 예인이 같은 경우는 한창이고 서준이는 앞으로 이제 지날 거고 모르겠죠. 그래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운영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되게 해보면 좋죠, 아이들이. 그죠? 되게 좋은 그런 글들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제목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얻고자 하는 효과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좀 부럽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자유학년제 그러면은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그 탐색한 진로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게 일단 기본 뼈대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래서 진로 탐색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진로 탐색에 투자되는 시간은 되게 적어요, 한 학기에. 7시간 정도? 왜냐면 학교에서 약간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뭔가 초청해야 되고, 애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여서 더 힘들 거고요, 지금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일을 벌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애들이 집중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다고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을 했어요. 전체 학교에 대상으로. 근데 지금 옆에 보시는 자료들이 이제 기초학년 미달 학생인데 이것도 2016년을 경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의 11%, 지금 13%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가 기초학력이 안 된다,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것도 모른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계속 올라가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작년보다도 2020년에 굉장히 월등하게 올라갔어요.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니까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학기 수업을 강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요. 너무 기초 미달인 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면들은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잘 따르면 되고요. 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진로 탐색, 그다음 공부, 학습 이런 것들은 좀 솔직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부족하구나, 학교로는 좀 불충분하겠구나, 뭔가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게끔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진로로 진학할 수가 있게 되죠, 대학을.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중등 내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중등 내신은 많이 달라진 게 예전하고 이제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은미체 정보 같은 과목들은 전부 다 수행평가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과학,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비율이 높으니까 야, 수행평가를 잘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수행평가를 잘 하면 되는데요. 수행평가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런 수행평가가 이 학교 내신을 산출하는 거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정보가.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보실게요. 자, 내신 성적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뭐 190점 이상이다, 195점이다. 야, 상상고 가려고 그러는데 상상고 197점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요게 일단 경기도의 내신 산출 기준이에요. 이게 도별로 다 다르거든요. 서울은 또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는 200점 만점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200점 중에서 150점이 교과 점수죠. 교과 활동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비교과 활동 상황이 50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출결, 봉사,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봉사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연간 15시간이면 아니죠. 3개년 동안 실적 15시간이면 만점으로 주죠. 그래서 이거는 만점 받는 게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출결 상황도 마찬가지죠. 만점 받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약간 당락을 좌우하는 거, 좀 우습지만, 우스울 수 있지만요. 사실 실천에선 우습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 같은 데서 뭐 자사고나 이런 데 보내려고 뭐 줄넘기 체육학원에 수강한다? 이런 것들 수행평가 만점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점수가 깎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교과 점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 활동이니까 학교 활동에서 뭔가 임원 활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추가 점수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는 성취도 평가. 그죠? 그러면은 수학 과목에서 아이가 A를 받았다. 그럼 되게 제일 잘한 거죠. 이걸 갖다가 성취도라 그래요. 근데 성취도 평가가 A를 주는 기준이 만약에 이제 상위 10%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점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100점짜리랑 90점짜리가 똑같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쪽 걸 갖다가 원점수라 그러죠. 그럼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어떤 걸 반영을 하느냐? 이제 자사고 입시가 되겠죠. 주로 외고나. 외고 자사고 입시에서는 주로 반영하는 거는 성취도 평가일까요? 원점수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 제가 정답부터 얘기하면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원점수까지 포함돼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외고는 약간 달라요. 외고 입시는 외고는 다 A를 받으면 되거든요. 영어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고 그걸 점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죠. 좀 어려운 식이 있죠. 자, 그죠? 뭔가 지끈지끈하시죠? 이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2학년 때, 3학년 때 교과 점수가 만점이 60점이었어요. 2학년도 60점, 3학년도 60점. 그러면 1학기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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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10점은 주겠다는 얘기죠. 10점은 다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죠. 빵점은 없는 거죠. 10점에다가 얘를 더해놨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해놨어요. 그죠? 근데 앞에 거를 보시면 앞에 거는 성취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A, B, C, D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거는 보시면은 이수 과목 총점이라든가, 뭐 과목 평균의 합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A 학교라는 학교가 있고요. B 학교라는 학교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A 학교는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점이 한 60점 정도 있고요. 평균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잘한 애들이 적어요. 90점 넘어간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90점 넘는 애들이 별로 없는 상황. 한 뭐 5%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애들이 점수가 쫙 퍼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되게 잘한 애들은 이제 90점이 넘었을 거고, 되게 못한 애들은 뭐 이쪽에 있을 거고, 한 중간치 애들이 평균이 한 60점 정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편차. 편차라는 게 약간 차이, 평균과 자기 점수의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시험 점수가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B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평균이 한 70점 정도 되고요. 90점 넘는 학생이 전체의 20%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어머님들한테 제가 편하게 여쭤봐도 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A 학교에서 95점 받은 거랑 B 학교에서 95점 받은 애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했느냐? 당연히 이게 더 잘했죠. 저기가 더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자세한 계산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난이도를 반영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요 위에 있는 학생한테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계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좀 종합해 놓은 걸 보시면 돼요. 성취도뿐 아니라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했던 여기서 10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10점을 받았다, 여기서 뭐 7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27점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사실 뭐 그냥 A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자사고를 노린다 그러면 최상위권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첫 시험을 본 상황이고 중1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봤는데요. 그럼 얘가 자사고에만 도움이 되느냐? 저런 내신 성적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뭐 일반고 갈 때는 도움이 안 되느냐? 내신 점수가 좋으면 추첨이 잘 되지 않느냐?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자사고랑 영재고를 제외하고는 저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곳은 없어요.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가 있죠, 참. 마이스토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토고랑 북과고, 영재고, 자사고, 그죠? 이 정도. 외고는 약간 입시가 달라요. 영어만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점수가 좀 필요한 학교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 일반고라든가, 뭐, 자공고는 없어질 거고, 뭐 일반고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쪽에는 저 내신 점수가 크게 필요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내신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입시는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타라고 적어 놓은 거는 영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재고는 입시가 가장 빨라요. 이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이 원서 접수 자체를
4월 달이나 6월 달 이럴 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기 인문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 인문계가 끝나고 나면 후기 인문계가 있거든요. 후기 일반, 아니, 정기 고등학교가 있고 후기 고등학교가 있죠. 얘네를 선발하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전기학교, 후기학교. 여기는 대부분 보시면 11월 달에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여기는 대부분 12월 달에 치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기학교로 가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많이 가고 싶어하는 자사고나 외고, 요게 이제 전기고에 있었어요. 이쪽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못 간다. 이게 똑같이 후기에 배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못 가게끔 했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고 자사고를 떨어져도 일반고를 갈 수 있게끔 되었죠. 그래서 원서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좀 특별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영재고는 사실 저희 학원에 아마 영재고를 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기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북과학고가 있는데 이 과학 특목고죠. 과학 특목고인데 제가 예전에 준비를 시켜봤는데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영성 중에서 거의 전교 1등 하던 친구인데 여기도 쉽지는 않아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곳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마이스터고부터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가 뭐가 다르냐. 이게 정기에 지금 배정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원서를 먼저 쓰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후기를 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 떨어질 일은 잘 없고요. 일단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원래는 국가에서 이제 특성화고를 좀 양성하고 싶었어요. 이걸 좀 키워주고 싶었죠. 그런데 특성화고가 크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특성화고에 좀 공부를 갖다가 비교적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 수요 인력들을 좀 만들어내고 사회에서 약간 대우받는 위치에 올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좌절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마이스터고고요. 마이스터고는 점수가 높아요. 아까 말했던 190 몇 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점수가 높고 좀 잘하는 아이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로봇 고등학교라든가 정보산업 해킹 고등학교라든가 뭐 전기공고라든가 뭐 게임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특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좀 볼만한 게 마이스터고는 그죠? 특성화고의 상위 형태로 보면 되는데 이해가 좀 편한데 여기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보다는 대입을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약간 이제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전공 공부들을. 그래서 마이스토고는 재원들도 괜찮고 학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좀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만 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마이스토고랑 외고 그다음에 자사고 라인은 좀 학원 다니기가 어려워져요. 학교에 가면. 왜냐하면 기숙사형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시절에 약간 주도적으로 심화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게 좋아요. 이 어머니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사고 다니다 일반고로 다시 왔다. 전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외고 갔는데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충분한 양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신만 가지고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후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자사고. 자사고는 전국에 되게 많이 있죠. 뭐 이런 자사고들. 그죠? 그래서 한 195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지금 이제 잘하는 아이들 제가 양성하는 그런 반이 하이탑반이죠. 이 하이탑반의 제일 높은 학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하이탑반이 저희 이제 커리를 잘 따른 애들인데, 이 반 애들도 자사고를 가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사고에 갈 수 있으면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사고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신이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만 치르게 되죠. 중1은 자유학년제니까 내신은 시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잘하면 제일 좋은데 어쩌다가 정말 실수로 수학 문제 너무 쉬운데 하나 틀린 거예요. 수학 문제가 쉬운데 하나 틀리면 하나 벌써 좀 자사고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의 다 계속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자사고고요. 그다음 외고는 이제 영어 쪽을 조금 잘하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고, 그다음 그 외에 대부분 아이들은 일반고로 가서 대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에서 대학교 입시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봐야 돼요. 뭐 반드시 외고나 자사고, 영재고를 가야만 대학교 입시를 성공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들이 편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이 저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다가, 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이. 자, 고등학교에 지망하는 방법인데, 이제 일반고를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고나 뭐 자사고, 외고까지는 포함이 돼요. 자, 경기도는 일단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자사고, 외고는 추첨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뽑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원서 접수를.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 5개의 원서를 쓰고요. 2단계에서도 5개의 원서를 써요. 그래서 아까 후기 고등학교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5개를. 근데 5개 중에서 1지망, 2지망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1지망은 자사고나 외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지망부터 5지망까지는 일반고를 써야 되죠.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를 떨어지더라도 일반고를 갈 수 있는 거죠.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1지망과 2지망. 근데 왜 그러면 1단계만 하지 2단계까지 벌려놨냐? 이게 조금 다른 게 이쪽 라인이 좀 달라요. 이 일반고 라인이 여기는 지역별이고요. 여기는 구역별이에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지역별은 성남에 있는 학교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당 쪽도. 구역별은 수정구, 중원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소지가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1지망에 자사고나 외고를 지망하고 2지망에 내가 성일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성일고는 못 들어갈 확률이 100%예요. 왜냐하면 성일고 인기학교이기 때문에 1지망에 성일고를 쓴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미 다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2지망 쪽은 약간 비인기 학교를 가게 되게 되죠. 여기 자사 외고 쪽을 하다 실패하게 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다. 그죠? 아직은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원칙적인 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선택 방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고등학교를 갔다가 자사고를 보내는 이유도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자사고를 들어갔다가 약간 일반고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사고는 좀 뭐랄까요? 서둘러 공부한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버티면 되게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고는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많이 하고 대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아이다. 주변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도 좀 하려고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학습 분위기가 좀 잘 잡혀 있는 곳. 막 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곳.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분석을 해드릴 거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곳들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 또 우리 아이는 좀 도전적으로 조금 빡세더라도 뭐 이렇게 시험이 좀 어렵더라도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혹은 우리 아이는 좀 시험이 쉽고 조금 공부에 큰 재주는 없기 때문에 약간 내신을 갖다 따기가 좋은 곳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의 진로 실력,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치면 이제 3학년 갈 텐데
이때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학교 입시는요. 대학교 입시. 네. 자, 대학교 입시는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래서 교과, 종합, 정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아직 중학교라서 좀 멀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과는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게 이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 그리고 종합 전형은 그거랑은 달라요. 종합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고 이 학생부를 가지고 가는 건데요. 학생부 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세부 특기 사항, 세특이라 그래요, 보통. 그 다음에 창제, 창의 활동이죠. 그 다음에 내신, 학교 성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튼 이 세특사항은 이건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써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얘가 수학 담당 선생님이 얘가 수학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창의 활동은 동아리나 뭐 자기 뭐 학교 활동들, 뭐 학급 위원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세특은 내신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신 점수를 되게 잘 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도 그럼 내신 성적이고 아래도 내신 성적이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얘는 평균이 중요한 거고요. 평균. 얘는 선택 과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공계생이고 공대를 가고 싶다. 그죠? 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생명공학과는 일단 이 평균하고 종합 쪽을 보시면은 이 교과랑 종합 쪽을 보시면은 이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일단 음을 다 소거시킬게요. 네. 자,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균하고 선택 과목의 차이가 있는 거고, 내신 성적에서.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아이가. 근데 학교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명 1, 생명 2, 그다음에 이공계 쪽이니까 미적분, 기하, 주로 수학하고 과학 과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데, 이게 좀 점수 따기가 다 어렵거든요. 뭐, 물리2라든가, 물리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려있는 되게 점수 따기가 다 어려운 과목들이라 애가 저는 이거 선택 안 할래요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이 생명공학과의 종합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에 이러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대신에 평균 점수는 좋아질 수 있겠죠. 수월한 과목들을 많이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얘가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할 거예요. 생명공학과로. 진학을 할 건데 미적분이 너무 겁이 나서 이걸 안 했어요. 확률과 통계를 했죠. 그래서 등급은 되게 잘 땄어요, 아이가. 근데 미적분을 안 썼기 때문에 약간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의 높은 대학에 생명공학과를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높은 대학은 일단 포기하고 들어간 거죠. 서울권 하위 대학을 가겠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미적분이 한 반에 한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 학교에. 근데 여기에 이과 애들의 수학 잘하는 애들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10등을 하게 되면요. 4분의 1, 25%고요. 이건 4등급이거든요. 4등급은 가천대도 못 가는 등급이에요. 10등을 해도 4등급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예상이 된 거죠. 저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이쪽을 전형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과 전형은 인서울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라인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내신 성적의 평균을 본다 그랬으니까 학교마다 그런 난이도도 다르고 쉬운 학교도 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좀 불공정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머지 90%를 얘네가 뭐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50%, 이게 한 40%로 쪼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들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선택 과목들을 선택했을 때 잘해야 되죠. 그러면 사실 중학교 때 할 일이 나와요. 자, 뭐냐면은 두 개로 나눌게요.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 그 다음에 문과 계열로 가려는, 지금은 문이과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는 없어요. 하지만 과를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문과 계열로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 선택 과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이공계 쪽으로 가려는 아이들은 과학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도 심화 수학들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문과 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보다는 사회 과목들이 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 국어나 영어에서 심화 국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잘할수록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주로 공부시키고 계신 게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계시죠. 수학. 그다음에 영어 안 나와 있지만 영어. 그죠?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가장 크게 문제를 드러내는 과목은 이런 과목들이 아니라 이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하더라도요. 학교 시험 워낙에 쉽거든요. 그게 문제죠, 일단은. 학교 시험이 워낙에 쉽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굳이 뭐 분당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시험 자체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과목은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이렇게 해요. 워낙에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과학, 사회보다도. 사회는 솔직히 외우면 되고요. 과학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선행, 심화 과정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와보시면 이게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요. 과목 수가 많아요, 일단. 고2 때 세 과목, 고3 때 세 과목 기본적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 시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을 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시험 기간에 애들이 과학 공부를 할 텐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과학 공부 자체를 학교 프린트나 뭐 책 한번 그 전날 읽어보고 학교 시험에 들어간다. 이런 일들은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잘 얘기를 해서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험 기간에 공부량을 가져야 되고요. 이때 문제집을 한 권 이상은 풀어야 되죠. 문제집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문제집 한 권 이상 푸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렇게 안 나와. 되게 쉬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성적 잘 따는 게. 자사고나 이런 쪽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문제집 한 권, 두 권 이렇게 풀어내는 게 고등학교에 가서 힘이 생길 거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공계를 지망할 건데 중학교 때 과학 점수가 막 70점 미치다. 70점 정도밖에 안 된다. 예, 학교 시험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80점, 90점 받아야 되거든요. 이래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70점 이하다. 이러면 사실은 좀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대학교 못 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대학교 진짜 못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고1 때 제가 현장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탄생시켰어요. 학원에.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주변에 과학학원이 있으면 가라 그러겠는데 또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만들었죠, 또. 그래서 고1 과학을 탄생시키면서 애들 과학 점수를 좀 챙겨주려고 선행 특강도 하고 강좌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때 이랬던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과학 강좌를 잠깐 듣는다고 해서 90점 이상 받고 이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초적으로 구구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어려운 걸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랬던 애들이 90점 이상 받게 되고요. 제가 얘네한테는 늘 얘기하죠. 꾸준하게 더 해라. 꾸준하게. 고등학교 2학년부터가 진짜다. 근데 진짜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가.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과학 기초 실력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점수가 너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좀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건 혼자 하는 과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과외나 이런 거 구하기도 참 어렵죠. 자, 그리고 정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생부 얘기 이 둘의 차이점은 아셨죠? 그죠? 이건 평균을 본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선택 과목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리고 정시 쪽을 보면은 정시 쪽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탐구는 과학이나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데요. 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정시에서는 크게 뭐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하고, 그다음 수학이 저는 이제 수학이 메인인 학원이지만 저희 학원도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학교를 결정하는 과목은 이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예를 들어 2등급 선상에 있다. 그러면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2등급 이상이면. 2등급이 10%예요. 10% 이상이면은, 그리고 점수로 따지면은 국어 모의고사 한 90점 정도, 85점 정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과학은 이제 한 과목당 50점씩인데요. 한 45점 이상. 뭐 거의 다 맞추는 거죠. 조금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학이 만약 1등급이다. 이러면 인류대에 지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2등급이다. 그럼 한 중위권 대학 가는 거고 3등급이다. 그럼 하위권 대학을 가게 되죠. 수학 1등급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만 죽어라 하다가 국어, 과학, 사회 이런 거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봐요. 현장에서. 자, 그래서 국어도 탄생했죠, 학원에. 자, 일단 그렇고요. 자, 요 퍼센트는 좀 한번 잘 봐두시고 또 까먹으셔도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어머님들이 기억할 퍼센트는 여기에요. 10%. 여기가 이제 인서울의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중학교 때 학교에서 아이가 평균 점수를 봤을 때 한 5등 정도 했다고 칠게요. 잘했죠. 반에서 5등이면. 근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다고 치면요. 이 중에서 한 40% 정도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요. 한 8명 정도 빠져나가겠죠. 그럼 실제로 일반고로 진학하는 건 1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5등 했지만 12명 중에 5등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고로 가게 되면 12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0%면 4등급선이 돼요, 여기. 그렇죠. 이런 정도.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중학교 때 반에서 등수가 전과목 평균을 봤을 때 한 5등 정도 선상에 있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5등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망한 거 아니냐? 특성화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웬만하면 이게 이제 평균 점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회과학이나 국어 이런 것들만 좀 잘해줘도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수학하고 영어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면은 뭐 반에서 5등이 아니라 10등인 아이들도 나중에 인서울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만 통계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점수는 중학교 때는 70점이라는 점수는 되게 안 좋은 점수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점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지필고사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0점을 넘었다? 되게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를 조금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중학교 때는 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냐면요. 한 이 정도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유형 중에 조금 어려운 게 그나마 변별력 문제인 거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꼼꼼하게 유형의 전 유형을 다 공략을 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잘했다. 그래가지고 90점을 넘었다. 중학교 때. 이러면 잘한 거죠. 그럼 80점 받은 애랑 90점 받은 애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기본 유형 중에, 여기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 특정 유형이 좀 빵꾸난 거고요. 특정 유형을 좀 못 푼 거죠. 그 다음 얘는 특정 유형도 잘 푼 거죠. 그럼 얘는 굉장히 우등생이고 얘는 좀 열등생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 출범하는 거죠. 중학교에는 못 보던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 가게 돼요. 고등학교에서. 그렇죠.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때 좀 초등학교 때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뭐 저희가 주로 쓰는 교재들을 보면은, 물론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주로 쓰는 교재들 중에 이제 센도 있고요. 라이트 센도 있고, 또 개념서도 있죠. 몰리드라든가 이런 개념서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한 라이트 센이나 센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 여기까지 학교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절대로. 이 어려운 문제도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중등 공부에서는. 그래서 그냥 학교 시험만 잘 보게 할 거면 교과서만 막 돌리면 돼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학원에서 많이 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챌린지 2반이든 뭐 챌린지 1반이든 하이탑반이든 가면 갈수록 심화 문제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어떻게든 좀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아까 요거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요. 자, 1류대는 라인이 이 교과, 종합, 정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평균, 이건 선택 과목, 이건 수능, 그죠? 그랬을 때 인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별로 안 뽑고 여기는 좀 많이 뽑고 이것도 좀 많이 뽑는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류대는 다 1극 초반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인서울부터 약간 달라지죠. 인서울부터 교과는 되게 좀 점수가 높아야 되고요. 여기는 조금 낮아도 붙을 수 있죠. 그만큼 교과 전형은 되게 안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평균을 맞추는 게 약간 평균을 잘 맞춰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뭐 나쁘진 않아요. 어디서부터 나쁘지가 않은가 하면 한 이 정도 라인에서는 그래도 인서울 하위 대학이나 이 정도 라인에서는 교과 쪽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쉬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쉬운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선택 과목들을 잘하면 종합 적으로 쓰는 게 유리하죠. 과목이 됐든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제 과학이나 사회 이런 선택 과목들, 그다음에 국어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능력들을 좀 갈고 닦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 그죠?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계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과전형이 좀 적죠, 확실히. 그죠? 여기가 2022학년도. 논술은 이제 없어질 거고요, 점점. 실기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쪽이니까 이게 한 11%. 그다음에 이 둘이 좀 나눠가지고 있는 형태죠. 2022학년도에선 수능이 더 높아지고 있죠. 그죠? 물론 학과에 따라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냥 문이과가 통합되고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돼요. 예전에는 여기 이제 조금 하나 아실 거는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따로 등급을 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등급을 내더라도 문과생들끼리, 이과생들끼리 해서 문과 중에서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 이과에서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 그래서 되게 불리했었죠, 이과생들이. 이과생들은 80점이 4등급 컷이었고요. 아까 지방대 가는 등급. 여기는 40, 55점? 이 정도면 4등급 됐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리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합쳐진 거죠.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두 개를 같이 하나로 놓고 등급을 내게 돼요. 그럼 둘이 보는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든 점수를 이제 뭘로 내느냐? 그러면 조정 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과에 86점, 문과에 90점. 이 학생들이 조정 점수를 조정하게 되면 점수가 얘는 90점이었지만 85점이 될 수 있고요. 얘는 86점이었지만 90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과생들한테 좀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된다. 그죠? 그다음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진짜예요. 수능에서 국어랑 탐구만 1등급 받으면 인서울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수학, 영어 별로 상관없고요. 영어 70점만 넘어가면 되고 수학도 수포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이다? 그럼 무조건 가죠. 이건 뭐 중앙대 정도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111이다? 그럼 서울대는 대고대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학하고 영어는 어차피 챙기고 있으니까. 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중등부에서는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고교학점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고교학점제라고 안 하지 절대평가가 되고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하 과목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평가로 A, B, C, D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등 내신 산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성취도로 A, B, C, D도 중요하지만 원점수도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짬뽕 될 수 있는 그런 조정 점수로 이제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대학교 입시에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자소서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잠시만요. 그쵸. 자소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자소서 같은 페이지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의 모형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신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내신에 기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학생부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학생부는 이거는 학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학생부를 실제로 기재하는 건 선생님들이거든요. 선생님과 학교. 그래서 선생님과 학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죠. 선생님들이 잘 써줘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면접에 별표 쳐놨는데, 면접 쪽도 이제 되게 강화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쪽이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모형 1번은 내신만 가지고 가는 건 아마 지방권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신에다가 이런 것들이 짬뽕돼 있는 게 수도권 정도. 그다음에 서울권에서는 뭐 이런 건 이제 정시라고 봐야 되죠. 정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권에서는 학생부까지 잘 되고 면접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수능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나 때에 비해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 전략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학습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방금 전에 요새 애들이 좀 힘들다고 했는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입시 자체가 좀 힘들어졌죠. 이유가 뭐냐면, 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근데 요때 당시에는 어머님들도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많으시거나 그럴 텐데, 아니, 저보다 많으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98학번인데, 이때는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갔죠. 물론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수능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요. 보충 수업, 특별 강좌, 자율학습 이런 것들로,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를 안 썼어요. 문제집으로. 다 같이 학교든 학원이든 수능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됐었어요. 열심히. 그죠? 제시하는 대로. 근데 지금은 2022학번 되겠죠, 이제. 한 20년 넘게 지났는데 학교 현장하고 학원하고 약간 이게 움직이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아까 그 수업 시수도 보셨겠지만 여기서는 내신 위주로 가르칠 건데 진짜로 내신 위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업 시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심화도 좀 잘 못 건들고요. 교과서만 하기가 바쁘죠. 그런데 학교 시험은 좀 어렵게 내고 이렇게 되니까 내신만 가르치는데 내신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믿고 있으면 정말 점수 따기 어려워지죠. 그럼 학원에서는 어떠냐? 학원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졌죠. 내신 심화도 해야 되고, 수능도 가르쳐야 되고, 그죠? 수능하고 내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랑 이거는 공부 자체가 달라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과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좀 부담으로 다가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시 현장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고, 헛다리를 짚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꼭 공부했으면 하는 거는 수학은 저희가 맡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의 심화랑 실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강좌를 구성을 하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저희 학원 로드맵인데, 여기가 챌린지 2반부터 해서요. 챌린지 2반이 이제 좀 낮은 반이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반이 베이직 반이 있어요. 로드맵은 안 적어놨지만. 그 다음에 챌린지 2반, 챌린지 1반, 그 다음에 하이탑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반이 이제 챌린지 2반인 학생도 있고요. 챌린지 1반인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챌린지 2반부터 대부분 시작을 하거든요. 챌린지 2반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현행에 대한 강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을 거칠 텐데, 여름방학에 중학교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를 보면, 요 2학기 과정을 선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학기에 대한 선행을 갖다가 7, 8월 달에 하게 될 거고요. 그럼 2학기 때는 뭐 하느냐? 2학기 때는 여기 유형 강화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유형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짬이 나는 대로 최대한의 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별로 아이들별로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가 좀 열심히 해서 지금 C2반인데 C1반으로 갔다. 그러면 C1반에서는 한 학기 선행을 주로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걸 갖다 이때 배우잖아요. 2학기 거를. 그럼 여긴 중3 걸 배울 차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것도, 그죠? 유형사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2학기 것도 하면서, 그 다음 3학년 거에 대한 선행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학기 거의 내신 준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역시 내신 심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화를 100% 한다, 심화서를 본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심화 공부를 조금 시키는 편이고요. 그럼 하이탑반으로 가게 되면은 1년 선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지만 고등학교 걸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등 심화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반에 어떤 커리큘럼들을 얘기를 드렸고, 이 학원의 큰 시스템인데요. 수학과에.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요 선행을 얼마만큼 하고, 막 이렇게 막 선행을 막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잘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제 제자들 중에는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안 하고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C2반에 있으면 기준 자체가 이게 중요해요. 현재 C2반에 있다는 얘기는 수학적 인지 능력이 되게 뛰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걸 줘도 괜히 부담만 가고 싫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맞는 교육을 제공을 했을 때 이 중학교 2학년 C2반에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5명이 있다고 치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되죠. 여기서 요 학생이 요 친구가 제일 잘해요. 괜찮아요. 아이가 성실하고 숙제도 잘해오고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 친구는 머지않아 시원반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시원반 내에서도 이 친구의 그런 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또 머지않아 하이탑반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주어진 걸 갖다가 되게 열심히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꼼꼼하게. 열심히라기보다 꼼꼼하게 잘, 정성껏.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고요. 자, 국어 쪽을 보시면은, 국어 쪽은 이제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특히 비문학하고 문학이 있는데 비문학이 좀 어려워요. 이게 또 과학사회예요. 과학사회는 이게 여기 국어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 학원에서는 약간 그래서 이런 류의 약간 컨텐츠들이 짜져 있어요. 제 목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수능 시험.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이 중학교 3학년까지 둘 다 학교 성적 자체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국어 거의 한 100점 항상 둘 다. 근데 고1로 올라와서 이 친구는 학교 성적 지금 한 85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역시 95점 이상을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중학교 때는 얘가 더 잘했거든요. 얘가 좀 더 꼼꼼하고 얘는 어쩌다 100점 받기도 하지만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얘가 점수가 더 높으냐?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아까 내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은 반드시 변별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변별력 문제들은 수능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두 아이 전부 다 학교에서 이제 나간 진도에 대한 어떤 지문, 뭐 예를 들어 현대시다 그러면 현대시 잘 배웠죠. 잘 배웠어요. 꼼꼼하게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수능 기반의 어떤 판단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1, 2, 3, 4, 5번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힘이 이 친구가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모의고사 성적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봤을 때 한 85점 이상 받았고요. 이 친구는 70점대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가 국어가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 잘해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점수를 갖다 키워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반이 중학교 3학년들 예비 고등반이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들 예비 중등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하이탑이라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반에서는. 여기서 모의고사 공부를 주로 시키죠.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좀 나게끔 하려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런 반들도 여기 독해, 그죠? 독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를 갖다 되게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애들이 이렇게 영어학원에서도 왜 영어학원도 요거 많이 보거든요. 거의 뭐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90점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중학교 때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학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는 뭐 진도표나 이런 건 좀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주면 좋은데, 여튼 C2반 같은 경우에는 현행학습에 대한 아니죠, 2학기 선행을 나갈 거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2학기가 되게 되면 2학기 강화 과정을 나가게 될 거고, 제가 아까 강조드린 대로 이 반 안에서 좀 잘할 수 있게끔, 태도가 좀 좋을 수 있게끔 어머니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학원에서는 뭐 이런 모의고사 데이, 그죠? 이게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그 월이, 개월이. 그다음에 뭐 이런 심화 교재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험 대비 교재들도 만들고 있고, 뭐 잘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학원은 이제 대입 실적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갔고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죠. 그죠? 되게 잘한 친구들이고, 원래 좀 자원 자체가 되게 우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쪽 친구들은 약간 어떤 입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말, 뭐랄까, 대학을 좀 잘 들어간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학원에 있는 거죠.